안 보이는 사이에 더 무섭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이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계란은 반드시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채우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마음이 아픈 순간을 마주합니다. 몸을 고쳐보겠다는 열정은 가득한데 그 방법이 오히려 자기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심장이 조금 안 좋다길래 오늘부터 고기랑 계란은 입에도 안 대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비행기가 연료를 아끼겠다고 하늘 위에서 엔진을 꺼버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3세 최정미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소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다며 건강관리도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뵈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거의 없었고 예전에 악수할 때 느껴지던 그 든든한 손의 힘은 사라진 채 손등의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날부터 계란 한 알, 생선 한 토막도 절대 안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장이 더 나빠져 투석까지 가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의 식사로만 버티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장 수치가 좋아지기는커녕 이제는 혼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테이블을 짚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막혀 이제는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포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점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수십 년 쓰는 기계가 조금씩 닳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근육입니다. 근육 역시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조차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겠다고 단백질을 무작정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둥이 썩어가는 집처럼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운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벼운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기 쉽고 결국 우리가 지키려 했던 신장 기능마저 더 빠르게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미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계란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주는 마법의 숫자 45의 정체는 무엇인지. 둘째, 노른자를 어떻게 조져야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는지. 셋째, 여러분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낙 중에 계란보다 수만 배 더 신장에 해로운 진짜 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원칙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신장 걱정 없이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정미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하나하나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운이 없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73세 최정미 어르신처럼 신장이 걱정돼 단백질을 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숫자 하나만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장 여과율 점수 45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장 여과율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아주 미세하고 고운 거름망이 무려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찌개 끓일 때 불순물을 걸러내는 고운체나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종이 필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 나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장 여과율 점수는 이 거름망들이 1분 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피를 걸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보통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거름망도 조금씩 낡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점수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45점이라는 숫자는 이제 신장이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니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계란을 통째로 드셔도 되는지 아니면 노른자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신장 여과율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매일 계란 한 알은 노른자까지 통째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노후를 지탱해 줄 가장 강력한 근육 영양제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데 계란을 먹으라고 하나요?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가동률이 젊은 시절보다 무려 40%나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만 어르신들은 같은 양을 드셔도 절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란 한 알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벌포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약 7g의 안전 단백질 벌포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 속에는 벌포 루신, 벌포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여과율이 45점 이상이라면 이 정도 단백질은 신장의 여과망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량입니다.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걱정된다고 계란을 아예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름망을 아끼겠다고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먼저 부수는 꼴이 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선생님의 소중한 팔다리 근육을 분해 연료로 사용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세포를 만들 원료가 사라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훨씬 취약해지고 나중에 정말 신장 기능이 더 나빠졌을 때 투석을 견뎌낼 체력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여과율이 45점 이상이라면 계란 한 알은 매일 보약처럼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두 번째 해결책, 45점 미만일 때의 계란 섭취법. 신장 여과율이 45점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때는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노른자를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3, 4번 정도로 조절하고 나머지 날에는 계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이인, 파스포러스, 성분의 양을 똑똑하게 조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인 성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는 원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여과율이 45점 아래로 떨어지면 이인 성분을 소변으로 다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인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빼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 결과 뼈는 점점 약해져 골다공증이 오고 빠져나온 칼슘은 엉뚱하게도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그래서 45점 미만인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올류 수우금, 노른자까지 계란 한 알, 하스목, 흰자 2알 위주.
이렇게만 조절하셔도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흰자 2알2주. 이렇게만 조절하셔도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섭취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세 번째 해결책. 계란은 반드시 이 조합으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두부와 1 비율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드신다면 두부는 약 3분의 1모 정도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섞어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의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두부나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좁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관이 터질 것처럼 팽창하듯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가부하가 걸리는데 이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주면 신장 혈관이 넓어져 혈액이 훨씬 수월하게 흐르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신장이 느끼는 압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을 보호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네 번째 해결책. 조리법은 반드시 부드럽게.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은 반드시 반숙으로 삶거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십시오. 기름에 지지는 프라이는 이제 멀리하셔야 합니다. 왜 반숙일까요? 계란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숙으로 익혔을 때 계란의 영양소는 90% 이상 흡수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께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반대로 고온의 기름에 튀기듯 굽는 프라이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몸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끈적한 독성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가면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최정미 어르신도 예전에는 프라이를 즐기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찜기로 축축하게 만든 계란찜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다섯 번째 해결책.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계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먼저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의 흡수를 천천히 늦추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 얇은 그물망 같은 방어막을 만들어 성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사고를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시금치와 커피는 잠시 피하십시오. 시금치 속 성분은 계란의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커피나 녹차 속 탄닌 성분은 계란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커피는 최소 2시간 뒤에 천천히 즐기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계란은 두부와 함께 부드럽게 익혀서 채소 다음에 드신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선생님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최정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신 하루 식사 루틴표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짜 신장 파괴범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혈관이 막히지 않나요?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여과율이 45점 이상인 분들이 하루 계란 한 알 정도를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사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입니다.
소변을 본 뒤 5분 이상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 있다면 그때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면 다리나 발목이 심하게 붓는 경우는 신장보다는 심장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 드시는 분홍색, 초록색 소염진 통제들 있죠. 많은 분들이 계란이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을 믿으시면서 정작 이 약들은 아무 걱정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은 정반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장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주범은 계란이 아니라 바로 이 소염진 통제들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순식간에 꽉 조여 버립니다. 신장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세포들은 산소를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소염진 통제를 단 일주일만 연속으로 드셔도 신장 여과율이 10점 이상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참거나 아무 약이나 드시지 마시고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 진통제를 선택하시되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걱정하기보다 이 약 하나를 더 조심하셔야 선생님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로 보기 근육이 많이 줄어든 분들을 위한 중요한 팁. 마지막으로 근육이 많이 빠진 어르신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검사는 사실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적은 분들은 실제 신장 기능보다 수치가 더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의사에게 벌프 시스타틴 C 검사 벌프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이 검사는 근육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직 신장의 실제 기능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신 검사입니다. 새싹 이제 번화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최정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열리는데 어르신의 발걸음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을 끌듯이 겨우겨우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이 헌해졌습니다. 픽이 하나 없던 얼굴에 기분 좋은 분홍빛 혈색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계란이랑 두부를 챙겨 먹었더니 이제는 무릎에 힘이 생겨서 손주 데리러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어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빠졌던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체중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장 여과율 점수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무작정 끊었을 때보다 오히려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뭘 먹는 것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릴까 봐 매일이 공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연료를 채운다는 생각에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허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검사 수치 몇 점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파란색 작은 영혼들 오늘 내용 핵심 정리 딱 3가지. 키캡 1 신장 여과율 45점 이상이라면 하루 계란 한 알은 선생님의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키캡 2 계란은 반드시 두부와 일로 반숙이나 찜처럼 흰자 2알 위주.
이렇게만 조절하셔도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섭취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세 번째 해결책, 계란은 반드시 이 조합으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두부와 1 비율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드신다면 두부는 약 3분의 1모 정도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섞어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의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두부나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좁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관이 터질 것처럼 팽창하듯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가부하가 걸리는데 이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주면 신장 혈관이 넓어져 혈액이 훨씬 수월하게 흐르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신장이 느끼는 압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을 보호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네 번째 해결책, 조리법은 반드시 부드럽게.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란은 반드시 반숙으로 삶거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십시오. 기름에 지지는 프라이는 이제 멀리하셔야 합니다. 반숙일까요? 계란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숙으로 익혔을 때 계란의 영양소는 90% 이상 흡수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께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반대로 고온의 기름에 튀기듯 굽는 프라이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몸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끈적한 독성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가면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최정미 어르신도 예전에는 프라이를 즐기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찜기로 축축하게 만든 계란찜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다섯 번째 해결책,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계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먼저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의 흡수를 천천히 늦추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 얇은 그물망 같은 방어막을 만들어 성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사고를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시금치와 커피는 잠시 피하십시오. 시금치 속 성분은 계란의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커피나 녹차 속 탄닌 성분은 계란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커피는 최소 2시간 뒤에 천천히 즐기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계란은 두부와 함께 부드럽게 익혀서 채소 다음에 드신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선생님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최정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신 하루 식사 루틴표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짜 신장 파괴범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혈관이 막히지 않나요?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여과율이 45점 이상인 분들이 하루 계란 한 알 정도를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사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입니다. 소변을 본 뒤 5분 이상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 있다면
그때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면 다리나 발목이 심하게 붓는 경우는 신장보다는 심장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 드시는 분홍색, 초록색 소염진 통제들 있죠. 많은 분들이 계란이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을 믿으시면서 정작 이 약들은 아무 걱정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은 정반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장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주범은 계란이 아니라 바로 이 소염진 통제들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순식간에 꽉 조여 버립니다. 신장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세포들은 산소를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소염진 통제를 단 일주일만 연속으로 드셔도 신장 여과율이 10점 이상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참거나 아무 약이나 드시지 마시고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 진통제를 선택하시되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를 걱정하기보다 이 약 하나를 더 조심하셔야 선생님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로 보기 근육이 많이 줄어든 분들을 위한 중요한 팁. 마지막으로 근육이 많이 빠진 어르신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검사는 사실 근육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적은 분들은 실제 신장 기능보다 수치가 더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의사에게 벌프 시스타틴 C 검사 벌프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이 검사는 근육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직 신장의 실제 기능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신 검사입니다. 새싹 이제 번화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최정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열리는데 어르신의 발걸음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을 끌듯이 겨우겨우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이 헌해졌습니다. 픽이 하나 없던 얼굴에 기분 좋은 분홍빛 혈색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계란이랑 두부를 챙겨 먹었더니 이제는 무릎에 힘이 생겨서 손주 데리러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어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빠졌던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체중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장 여과율 점수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무작정 끊었을 때보다 오히려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뭘 먹는 것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릴까 봐 매일이 공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연료를 채운다는 생각에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허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검사 수치 몇 점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파란색 작은 영혼들 오늘 내용 핵심 정리 딱 3가지. 키캡 1 신장 여과율 45점 이상이라면 하루 계란 한 알은 선생님의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키캡 2 계란은 반드시 두부와 일로 반숙이나 찜처럼